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우주의 한쪽 끝에서 매초 700km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자전하거나 공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가 마치 터지기 직전에 풍선처럼 미친 듯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매초 7만 킬로미터씩 우주가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 공포스러운 점은 이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억 년이 지나면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조차도 이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현대 물리학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우주의 팽창과 그로 인해 발생한 허블 상수의 위기입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망원경을 통해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다른 모든 천체가 우리를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실은 훨씬 더 기이했습니다. 은하가 공간 속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류는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가라는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정밀 측정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 두 방법이 도출해낸 결과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현재 물리학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관측 장비가 정교해질수록 이 두 값의 차이는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과학자들을 멘붕에 빠뜨린 허블 상수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측정 방식은 우리 주변의 은하들을 직접 관측하여 거리를 재고 그들이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를 측정하는 거리 사다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마치 계단을 오르듯 가까운 천체부터 먼 천체까지 차근차근 거리를 측정해 나가는 기법으로 그 핵심에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특별한 별이 있습니다. 이 별들은 마치 우주의 등대처럼 일정한 주기로 밝기가 변하는데 그 주기가 별의 실제 밝기와 직접적인 비례 관계에 있다는 리비트의 법칙을 따릅니다. 우리가 전구의 원래 밝기를 알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밝기가 얼마나 희미한지를 통해 그 전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보정하고 초신성의 폭발적인 밝기를 이용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아담 리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 방식을 통해 허블 상수가 73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거리가 1메가파섹 즉 326만 광년 멀어질 때마다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가 초속 73km씩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1월 듀크 대학교 연구팀은 이보다 더 높은 76.5km라는 값을 제시하며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팽창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또 다른 과학자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거리 사다리 방식이 우주의 극히 일부만을 관측한 국소적인 결과라고 비판하며 우주가 탄생한 직후에 남긴 태초에 비친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지면서 퍼져나간 빛으로 138억 년의 시간을 뚫고 현재 지구에 도달한 가장 오래된 빛입니다. 유럽 우주국이 쏘아올린 플랑크 위성은 우주 전역에 퍼져있는 이 미세한 온도 편차를 극도로 정밀하게 지도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태초의 빛에 새겨진 패턴을 분석하여 초기 우주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물질과 암흑물질 그리고 암흑에너지가 어떤 비율로 분포해 있었는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우주 모형을 적용하여 현재의 팽창 속도를 예측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도출한 허블 상수는 67km였습니다. 73과 67이라는 숫자는 언뜻 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주론적 관점에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거대한 간극입니다. 이 오차는 통계적으로 5시그마에 달하는데 이는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35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즉, 두 측정 결과 중 하나가 틀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지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많은 과학자가 관측 과정에서의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거리 사다리 방식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이 있는 성단의 밀집도 때문에 밝기 측정에 오차가 생겼을 가능성이나 초신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한 표준 촛불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투입되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100배나 더 민감한 적외선 센서를 가진 제임스 웹은 세페이드 변광성을 하나하나 분리하여 정밀하게 관측했고 2024년 2월에 발표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허블 망원경이 측정한 데이터는 정확했으며 거리 사다리 방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관측 오류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과학계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남은 가능성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기본 모델인 표준 우주 모형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물리학적 현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우주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형태의 암흑 에너지가 존재했거나 암흑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하거나 성질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론 물리학자들은 우주 전체가 5천억 년을 주기로 회전하고 있으며 이 회전이 팽창 속도 측정에 왜곡을 일으킨다는 파격적인 가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수단 스쿠트니크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코마 은하단까지의 거리를 정밀 측정한 결과 허블 상수가 76.5라는 더 높은 값을 얻어내면서 이 위기는 단순한 논쟁을 넘어 물리학의 근간을 흔드는 재앙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허블 상수가 단순히 우주의 팽창 속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나이와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허블 상수의 역수는 곧 우주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약 허블 상수가 73이라면 우주의 나이는 약 134억 년이 되지만 67이라면 146억 년이 되어 무려 12억 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또한 우주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주 팽창은 은하들이 공간 속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생성되면서 은하들을 서로 밀어내는 현상입니다. 이 팽창 속도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없기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가장자리인 465억 광년 밖의 은하들은 이미 빛의 속도보다 서너 배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절망적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은하들이 방출한 빛은 영원히 지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하가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고 있으며 한 번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주가 가속 팽창함에 따라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후손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들은 우리 은하가 속한 국부은하군의 몇몇 은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빛나던 찬란한 우주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고립된 섬 우주에 갇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주를 이토록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미지의 힘에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현재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70%를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25%는 암흑 물질이고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일반 물질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는 우주의 95%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우주는 대파열이라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수백억 년 후 암흑 에너지의 청력이 은하를 묶어두는 중력을 압도하게 되면 은하단이 해체되고 은하가 찢어지며 태양계와 같은 항성계가 분해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원자와 원자핵 그리고 그 안에 쿼크까지도 공간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며 우주의 모든 구조가 붕괴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허블 상수의 위기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지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일부 이론가들은 우주가 무한하며 그 안에는 무한한 수의 평행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한한 공간에서는 확률적으로 가능한 모든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므로 어딘가에는 지금의 당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또 다른 당신이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주가 4차원 구의 표면처럼 닫혀 있어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라 우리 우주는 거품처럼 끊임없이 생성되는 다중 우주 중 하나에 불과하며 다른 우주에서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달에 발자국을 남기고 블랙홀을 촬영하며 중력파를 검출했지만 여전히 우주라는 거대한 코끼리의 발톱 끝만 만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 그리고 표준 모형은 우주의 진실을 설명하는 완벽한 도구가 아니라 단지 근사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무지가 인류를 끊임없이 탐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허블 상수의 불일치는 단순한 측정 오류가 아니라 새로운 물리학의 문을 여는 열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지금도 맹렬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우주의 비밀을 완전히 풀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지평선 너머의 미지로 남겨두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천체 물리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겁고도 매혹적인 질문입니다. 허블 상수의 위기가 향후 수십 년 내에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미제로 남아 우리를 괴롭힐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모순과 갈등이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관측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넘어서는 차세대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이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을 재검토하는 대담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며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수많은 은하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영역이 물리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절망적일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금이야말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적기임을 시사합니다. 먼 미래의 후손들은 텅 빈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남긴 기록에 의존해 과거의 우주를 상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추격전에서 인류가 승리할 수 있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우주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갱신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위대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광활한 침묵 속에서 우리가 쏘아 올린 호기심이라는 빛은 우주가 소멸하는 그날까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